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카카오든 유튜브든 그 다음에 트위치든 다 생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는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보다는 그냥 채팅 참여만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관심까지 부탁한다라는 말은 좀 제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채팅 참여해달라는 것도 염치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거라도 없으면은 더 이상 이제 카카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팅 참여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산초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ESPN의 롭 더슨이 이적 시장 막판까지 산초 영입을 포기하지 않은 맨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맨유는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제이든 산초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도르트문트는 그가 한 시즌 더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소식원은 도르트문트의 이야기가 맨유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 합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맨유는 산초 개인 관련된 이제 산초 이 개인의 주급과 그 다음에 산초 이 에이전트 스스로에 대한 합의까지는 했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선수가 이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 구단과 구단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거죠. 개인 협의하면 어쩌고요. 구단이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해줘야 가는 건데. 그래서 산초의 죽음 문제, 에이전트 수수료 문제는 다 이야기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이적료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이제 도르트문트에게 코로나 시국에서 1억 2천만 유로를 다 줄 수는 없다. 너무 이거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낮아진 이적료로 다시 한번 좀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깎아줄 마음이 없다. 그래도 선지급 해줘야 되는 일시급의 이제 금액은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데 옵션으로 또 맞춰주거나 이래야지만 산초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1억 2천만 유로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제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에 맨유가 이제 챔스에 관련된 옵션을 넣나 봐요. 그러니까 챔스 관련된 옵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챔스를 나가게 되면 산초에 대한 이제 이적료에 관련돼서 옵션 얼마를 더 지급하겠다 이런 건데 이 도르트문트는 맨유가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챔스 진출을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매년 맨시티 같이 꾸준하게 챔스를 나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옵션을 달았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돈도 있을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옵션을 빼고 싶어 한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야, 맨유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챔스를 못 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니들 2013년 이후에 3번이나 챔스 못 간 적 있잖아. 라는 거니까. 또 못 가면 우리 그 돈 못 받잖아. 이런 거니까, 그거는 빼라고, 옵션에서. 하지만 맨유는 또 듣고 싶어 하고, 네, 서로 아직까진 기싸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맨유가, 아이, 시끄러 죽겠네, 밖에서 이게. 통로에서 열받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짠하게 개새끼가 보면은 매너가 존나 없어요. 아이씨 통로에서 조용히 지나가야지 뭐라는 거야 통로에서 짠나 다 들리게. 갑자기 빡이 확 치네. 또라이도 아니고 통로에서 지나갈 때 그런 거 안 배웠나? 가정교육을? 누가 통로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얘기해. 암만 얘기를 해도 조용히 해야지. 개 시끄러워, 진짜. 죄송합니다. 모르겠어. 통로 어린애인지, 목소리 나이 먹은 애 같은데. 음주 시끄럽게 얘기하네. 정말. 뭐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네, 승질나가지고, 아무튼 이제. 맨유는 이적 시장이 마감되는 10월 5일까지 잉글랜드 이적 시장이 마감되는 10월 5일까지 어떻게든 산초에 대한 대화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가 될까 이게 도르트문트는 전혀 깎아줄 마음이 없던데 산초도 또 열심히 뛰어요.
산초가 뭐 쿠티뉴 같이 막 그 뛰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산초는 또 뛰라고 하면 또 열심히 뛰더라고, 최근에도 보니까 경기에서. 물론 도르트문트가 저번 경기 졌습니다. 네, 리그에서. 근데 미넨도 졌어요. 도르트문트는 그럴 때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좀 3점을 벌어놨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같이 지고 있어, 울산같이. 응? 지금 그럴 때냐? 그렇게 우승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말 호펜하임이 정말 기적같이 미넨을 잡아줬는데 어떻게 자기들도 지냐? 그래서 지금 도르트문트 팬들이 파브를 좀 꺼지라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번 시즌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문도. 안 팔리면 그냥 남기지 뭐 이런 스탠스고, 산초도 뭐 자기가 도르트문트에게 뭐 좋은 대우 받았고 여기서 많이 뛰고 있고 자기 성장시켜준 클럽이라 나도 뭐 분란 일으키고 나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스탠스라, 네. 못 가도 본인이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막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샤르는 엄청 갖고 싶어 하지. 그리고 무슨 뭐 이 오른쪽에 뛰는 선수로 뭐 와포드의 뭐 사르 데려오겠다 뭐 이러는데, 사르가 리버풀 털 때 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사르가 막 그렇게 계속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르 데려올 바에는 난 솔직히 안 사는 게 낫다 생각해요. 사르 데려올 바에는 그냥 사르 데려올 돈이면 그거 아끼고 내년에 그냥 데려와. 내년에 그냥 산초. 나는 그게 낫다 생각해 진짜. 그때 리버풀 바를 때는, 사르가 리버풀 발랐을 때는 진짜 잘했는데 난 그 경기력이 또 그래 좀 이어질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고. 네. 그래서 굳이 뭐 그 돈 또 쓰느니. 근데 뭐 내가 리버풀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사르면 B급 맞아요. 옛날에 리버풀이 선수 영입하지 못해가지고 B급 데려올 때처럼 그렇게 B급 한 명 또 데려오기 시작하면은 또 힘들어. 네. 그냥 뭐 좀 있는 애들 써가지고 버티더라도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거기 또 돈 쓰면은 나중에 정리하고 또 그 나중에 누구 데려올 때 또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골치 아픕니다. 네. 그 나중에 다 정리하려면 저 몇 년 걸려, 몇 년. 그게 몇 년이라는 게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진짜 길게는 막 장기 계약한 애들은 정말 끝까지 가기 때문에, 또 맨유가 돈을 또 안 주는 편이 아니잖아요. 잘 주는 편이잖아요, 주급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또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또 내보낼 때 고생해서 내보내야 돼, 진짜. 아스날이 그랬지. 아스날이 이제 그 잉글랜드 국적의 애들 정리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 생각하면은 그냥 아싸리 안 데려온 게 나아요. 물론 감독이야 스쿼드를 넓히고 싶겠지만 산초 사줘. 그냥 나 같으면 맞춰주겠다. 맨유가 1억 2천만 유로 주기 배 아프지. 왜냐면은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무리 돈 잘 버는 구단이라고 해도 다 힘들죠. 빅클럽은 빅클럽대로 주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들고, 또 소규모 클럽들은 소규모 클럽대로 또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예 없다 보니까 힘든데, 다 힘들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또 어떤 애 데려와서 또 주급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DJ가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니엘 제임스가. 내가 뭐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 맨유 팬들 댓글 보니까 뭐 누구라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누구라도 데려오는 기준이 산초랑 비교하면 또 그냥 대출 받아. 맨유 대출 많더만. 맨유 빚 많더만. 빚도 재산이라며. 뭐 빚도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빚도 뭐 대출도 아무나 안 준다. 다 이게 뭐 있는 사람한테나 대출 주지. 뭐 그런 거니까 뭐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또 꺼. 또 챔스 많이 나가고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다음 소식이 저기네. DJ네. 맨유의 이 다니엘 제임스가 리즈 유나이티드 오퍼에도 불구하고 팀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다니엘 제임스의 스타트가 매우 좋았었지만 그 좋았던 폼이 금세 식었으며, 임대로 현재 리즈와 연결되고 있지만 리즈의 오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제임스는 맨유에 남아서 경쟁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제임스는 솔샤르에게 이번 시즌 뭐 내가 선발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놓고
자기가 뛸 수 있는 오른쪽 자리를 놓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고 또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얘가 잠깐이지만 맨유의 희망인 적이 있었지. 잠깐이긴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맨유의 희망이었던 그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맨유 경기를 많이 해주니까 보면은 난 얘에 대해서 다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선 자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 러닝 크로스가 안 돼. 뛰면서 올려주는 크로스. 그 크로스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선 자원에서의 메리트가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많이 뛰면서 자기가 자기 스킬을 개발해야 되는데 본인은 또 맨유에 대한 이제 뭐 구단에 대한 뭐 충성심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겠지만 이게 그 다니엘 제임스 보면은 뛰다가 올리고 그 아다마 트로레가 그런 것 때문에 통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다마 트로레는 사실 막 아다마 트로레가 화나진 않잖아요. 걔 가지고 있는 건 정말 그 순간적인 속도가 기깔나잖아요. 그 순간적인 속도,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바디 페인팅 치고 한 번 옆으로 살짝 드리블 쳤을 때 그 순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수비수들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다마가 멀리서부터 뛰어오면은 사실 막기 힘들겠지만 순간적인 짧은 거리는 수비수들도 사실 발 빠른 애도 많아요. 팀에서도 이제 뭐 100m 달리기, 단거리 이런 거 재면은 빠른 애도 많고 그런데도 아다마는 그 순간적인 속도가 너무 상상 초월이니까 게다가 그 순간적으로 치고 올려준 크로스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무 정확하냐면 라울 히메네즈에게 너무 정확해. 근데 그래서 어시도 많고 그게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는 과정도 많다 보니까 아다마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죠. 얘도 빨라. 얘도 딱 빠른데 그게 안 돼. 움직이면서 크로스 해주는 거야. 할 수는 있지. 하라고 하면 얘도 축구 선수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는데 그 크로스의 정확도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할 정도의 크로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좀 통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도 안 나오는 그 크로스의 정확도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얘도 분명히 속도가 있고 가진 게 있는 애인데 그 가진 걸 좀 써먹지 못해. 그 본인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좀 더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항상 뛰다가 멈춰. 항상 뛰다 잡고 차고. 이게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죠. 뛰다가 한번 반대로 접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더 잘 크로스할 수 있게 잡아두고 데드볼로 만들어 놓고 차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차는 걸 잘해야죠. 네. 얘가 그걸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얘도 연습 땐 잘할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훈련 때 하겠지. 얘도 당연히 축구 선수 일부 리그 축구 선수인데 그것도 맨유에 그것도 못하는데 뭐 맨유에 데려왔겠어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할 때 안 나오니까 정확도가. 근데 잠깐 그 임팩트 보여줬을 때는 되게 진짜 막 와 씨 수완지에서 얘 한 300억도 안 주고 데려왔던 것 같은데 수완지에서 데려와가지고 정말 하나 박 터지나 했는데 또 그런 운은 없더라고. 독일 키커에서 보도하길 알라바는 미넨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바는 미넨과의 연장 제한을 더 이상 바꾸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연장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냥 현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라바도 그냥 좀 사실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미넨은 남기고 싶어 하고 근데 그냥 둘 다 협상에 지친 거예요. 왜냐면 알라바는 떠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미넨은 내보내줄 생각이 없고 그리고 미넨 입장에서는 알라바에 대한 오퍼를 제대로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알라바가 중앙 수비에서 이제 뛰면서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판매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네. 정말 급하면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이야 사실 거의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봐야죠. 수비수로 중앙 수비수로. 근데 거기서도 잘하고 또 옛날에는 풀백에서 뛰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대 가면 또 미드필더로 뛰어요. 심지어. 근데 거기서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름 미넨이 미드필더가 많은 것 같지만서도
또 되게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미넨이 막 부상자에다 뭐 누가 가네 마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하비 마르티네즈도 팀을 떠나려고 했다가 빌바오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하비 마르티네즈도 한 시즌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넨도 여기서 지금 이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알라바를 내보낼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라바도 분명히 나가고 싶었던 마음은 있지만 뭐 구단 자체가 뭐 지금 계약 기간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내줄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남아 그래 남아. 뭐 내가 여기서 뭐 1년 더 뛴다고 해서 뭐 내 커리어가 조지는 것도 아니고 남아. 네. 그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쳤어요. 미넨도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알라바에 지치고 알라바도 안 보내준 자기에 지치고. 근데 미넨 입장에서도 뭐 오퍼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이런 상황이고 뭐 알라바 입장에서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에이전트에게 들은 게 있는데 뭐 오퍼 왜 없냐 뭐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지쳤어. 서로가 자기의 뜻을 너무 이제 뭐 강고하게 완강하게 이제 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측이다. 이 지쳐가지고 그냥 몰라. 야, 뭐 뛰어가면 뛸게. 뭐 이런 거고 뭐 야 남아 이런 거예요 그냥 상황이. 뭔가 지금 그리고 그 다른 뭐 알라바를 원하는 팀이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라바 나이 또 알라바에게 챙겨줘야 되는 이적료 그 다음에 알라바의 이제 뭐 또 주급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수지 타산이 맞는 뭐 걸까라는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딱히 언론 플레이 하는 클럽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상황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마스크 쓰니까 되게 잘생겼네. 나는 마스크 써도 못생겨졌는데 거울 보면. 구자철 되게 많이 닮았어 진짜. 안스파티가 자신의 나이 때문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스파티가 라리가 3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끄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안스파티는 전반 15분, 전반 20분 멀티골을 성공했고 전반 34분에는 PK까지 유도했습니다. 네. 그럼 총 이제 4대0 경기에서 3골에 관여한 거죠. 결국에는 2골 넣었고 하나의 PK를 유도해서 메시가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안스파티가 맨 오브 더 매치였지만 이제 스폰서 때문에 맨 오브 더 매치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라리가 맨 오브 더 매치는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가 메인 스폰서로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버드와이저 그 상을 주는데 안스파티가 17살이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여가지고 미성년자에게 맥주 관련된 회사에서 주는 맨 오브 더 매치의 상을 주기가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알바 풀백인 알바에게 들어갔다고 해요. 네. 누가 봐도 얘가 맞는데 상황이 다 알아요. 얘도 심지어 얘도 알 거예요. 저 버드와이저가 저기 스폰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네 해가지고 그냥 얘도 알 거예요. 네. 네, 뭐 보이는 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지? 그냥 그럼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보이는 너무 이제 외면적인 그런 거라 봐야 되나? 모르겠네. 나도. 난 이해가 돼요. 네. 버드와이저 그게 뭐 맥주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게 박혀 있는데. 네. 맨 오브 더 매치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가기가 좀 껄쩍지근한 건 있죠.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이걸 비판하려고 하면은 비판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해를 합니다. 홀슈타인 킬의 이지성이 이제 키커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성이 키커가 선정한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홀슈타인 킬은 이제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재성이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주간 베스트 11에 포함이 되며 팀 내 에이스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키커는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주말 열렸던 분데스리가 2부 리그 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 베스트 11에 이재성이 미드필더 부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게 뭐 독일 쪽 기자들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명히 분데스리가 리그 팀들은 2부 리그도 많이 챙겨본다. 왜 챙겨보냐? 그러니까 1부 리그 팀들이 2부 리그에서 누구 데려올 애 없나? 좀 싸게 데려올 애 없나? 어차피 독일 클럽들은 돈을 많이 안 쓰고 어차피 거기서 쓰는 클럽들만 쓰기 때문에 이 중위권 팀들부터 하위권 팀들까지, 그러니까 딱 반만 잘라도 밑에 팀들은 다 2부 리그 컨택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야구든 축구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학교가 되게 좋은 애들 많이 발굴해내잖아. 여기 누구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도 이 클럽에서 좋은 애들 많이 발굴하는 것처럼 이제 홀상키는데 거기에서는 좀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홀상이 야, 킬에 누구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야, 킬에 좀 우리가 볼만한 있냐? 이런 게 없고, 좀 2부 리그에 있더라도 함부르크나 아니 이런 팀들 있잖아요. 좀 그래도 나름 1부 리그에 잔뼈가 있었고 여기에서 요즘 잘하는 누구냐? 이렇게는 좀 찾아보지. 저기 짜바리 클럽, 그리고 이제 좀 동네도 촌동네라 좀 많이 안 눈여겨본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 팀이 갖고 있는 파워 브랜드가 있는데 홀스타인킬은 그런 브랜드의 파워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성도 이적 시장 열리자마자, 이 여름 이적 시장 열리자마자 관심을 받았던 클럽들이 해외 클럽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동유럽 팀도 있었고, 심지어 독일 1부 리그 클럽도 있었는데, 이거를 에이전트사에서 좀 경험이 없었대요.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좀 빨리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오퍼 좀 들어오니까, 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약간 경험치가 좀 떨어지는 곳이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듣기로는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바꿨다고. 근데 그때는 원래 좀 예전 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본인도 이제 킬과의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즉슨 본인도 다른 클럽에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것인데, 이런 이제 스탠스도 계속 취하고 있고 상황도 알고 있을 텐데, 이재성을 모르겠어요. 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 눈이 좀 더 다른 건지 진짜 잘하는데 얼마나 돈도 안 쓰는 것들이 얼마나 쩌는 애를 원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안타깝네요. 네. 이번 여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기자들도 말하고 이 축구 관계자들, 이재성 아는 사람들도 이번 여름은 좀 타이밍 놓친 것 같다. 이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겨울에 싸게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시즌 끝나고 그냥 프리로 가든지. 네. 아니 이재성이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기를 해. 나가면은 똥을 싸기를 해. 나가면 다 잘해요. 항상 이선에 뛰라고 해도 잘하고, 공격수가 없어요. 공격수 하라고 해도 잘하고, 미드필더 가라고 해도 잘하고, 다 하는데, 몰라. 걔네들 보는 눈이 다르겠지. 나는 일반인이니까. 저렇게 이제 너무 잘하지 않나 싶겠지만, 자기들은 기준이 있나 보지, 선수 뽑을 때.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나이도 넘쳤고,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또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벤테케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동안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여러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리케인 이제 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아니면 서브, 그렇게 해줄 선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입장에서는 해리케인의 좀 체력을 좀 세이브 시켜줄, 아니면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으로 써줄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짜바리는 싫다 이거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 찾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선수 찾다 보니까 무리뉴가 이제 과거 맨유의 감독했을 때도 링크가 났었던 벤테케를 다시 한번 네, 영입을 네,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벤테케의 주급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팔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토트넘이 현재 벤테케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뚝배기를 원하는 걸 수 있지. 왜냐면은 이제 뭐 케인이 좀 지치면 뭐 얘가 나올 시간이 뭐 빨라야 75분? 뭐 저는 항상 80분 이상 이후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때 나온다면 뚝배기라도 해야 되니까. 뭐 그때 뭐 스피드 있게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항상 케인 대신 나올 거면 아예 그냥 로테이션 자원이거나 아니 후반 늦게 나올 텐데 그때 막 뭐 속도를 경쟁할 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뚝배기가 되는 선수가 훨씬 더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개인적으로도. 다음 소식은 독일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 팀의 카리우스가 임대를 떠났습니다. 네. 카리우스가 이제 27살에 리버풀 소속의 선수인데 1년 임대를 떠났어요. 그 우니온 베를린은 이제 그래도 1부 리그 클럽이에요. 또 카리우스가 또 분데스리가에 뛰다 이제 리버풀 왔던 선수다 보니까 네. 오피셜을 산속에서 찍었네. 나는 오피셜 산속에서 찍은 거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 차라리 이런 데 찍을 거면은 이거 산책로 아니야? 난 저런 길이 너무 이쁘더라고, 옛날부터. 제가 뭐 중세시대 막 그런 영화의 배경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데에 그 마차 타고 지나가면 말 발굽 소리나, 그 마차, 이제 그 옛날 마차들 보면 이제 그 나무 바퀴잖아요. 거기 이제 쇠가 이렇게 둘러져가지고, 거기 그 소리 같은 게 들으면 되게 약간 뭐랄까 좀 ASMR 같이 해가지고 막 따그닥 따그닥은 되게 빠른 소리인지 다그닥 이렇게 막 말 발굽 소리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항상 보면 근데 이런 길이었어. 이런 길 이런 길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해. 되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나 그래서 옛날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진짜 한 어디 유럽에 총구석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박혀 있고 싶었는데 진짜 그냥 조용한데 전화도 어차피 안 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런데 박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나네요. 저런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 씨 길이 너무 이쁘네. 아무튼 뭐 갔다 오면 계약도 끝나간다고 하니까 잘 갔다 와라. 뛰는 게 중요하지 선수는. 또 독일 가면은 또 터키 가서 보니까 욕 많이 먹었던 것 같더라고. 개새끼 십새끼 터키 애들한테 욕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 저기 사람 새끼냐 하면서 막 거기서 똥을 싼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욕 먹는 거보다는 칭찬받는 게 낫지. 독일에선 잘했으니까 가서 잘해서 뭐 대표팀 가기 힘들겠지만 그다음 가보든가. 대표팀에 노이어랑 저 누구야 슈터겐 있어가지고 빡세지만 뭐 세 번째 자리 한번 노려봐. 옛날처럼 다시. 근데 세 번째도 빡세긴 한데 뭐 잘해봐라. 라이프체이는 그바르디오를 영입했습니다. 디나모 자그리브에서 영입한 선수고 뭐 18살이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네. 크로아티아 국적의 센터백이고 저는 몰랐는데 FM에서 왼발 센터백 본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제가 FM을 좀 안 해서 그런가? 네. 최근에 FM 했던 것도 수원으로 해가지고 네. 외국 애들을 써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FM에서도 본자라고 해요. 이거 겐조인가? 티어츠 이거 겐조 같은데? 좀 약간 깨져가지고 픽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겐주야? 이쁘다 되게. 멘트 이거. 아니, 호랑이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유재석 어미 호랑이 애기 호랑이 해가지고 요즘에 그 환불 원년대 그 입고 나오잖아요.
몸 되게 좋다. 몸 쩌네. 아무튼 라이프치히가 또 수비수 한 명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가지고 들어주시다니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디네스 칼초 이탈리아 클럽이에요. 1부 리그 클럽이고 이 페레이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머리 좀 짧게 깎아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와포드에서 뛰었던 네. 이 선수고 우디네스로 이적이며 29살의 아르헨티나 국적의 이선 자원이고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만에 이탈리아 리그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네. 우디네스로 이제 이적한 건데 우디네스는 이제 그 산체스 산왕 산체스가 이제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 뛰었던 클럽이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옛날에 우디네스에 그 코스미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안정환을 이탈리아로 데려왔던 그 페루지아의 감독. 그 코스미라는 사람이 우디네스에 감독하면서 안정환이 이제 팀을 좀 찾지 못하고 하자 이제 자기도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때 안정환을 우디네스에서 이제 영입하려 했었죠. 근데 이제 이적료가 좀 안 맞았어. 몸값이. 이제 코스민도 안정환을 써봤던 사람이라 안정환을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못 데려갔죠. 아쉽죠. 그때 안정환 참 갔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저 스폰서가 그 자동차에서 맞나? 아, 나 얼마 전에 펜코에서 읽었는데 그 배그에서 나오는 자동차 그 브랜드가 저런 이름이었는데 아닌가? 아, 헷갈리네.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FM에서 선수 인대파는 그 팀 아니냐고? 맞아요. 와포드하고 우디네스가 연결이 돼 있잖아.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 보도하길 바르셀로나의 덴벨레는 또다시 팀 훈련에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국적의 공격수죠.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바르셀로나 훈련 때 또다시 지각하게 되면서 이제 징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대요. 현재 23살 이 덴벨레가 바르셀로나 훈련장에 이제 아침 10시 15분에 도착했는데 훈련은 이미 10시에 시작이 되었고 훈련 시간은 10시에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감독이 쿠만이 왔잖아요. 쿠만이 선수들에게 말했대요. 우리가 10시에 훈련 시작이면 그래도 1시간 전에는 이 훈련장에 도착해 있어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 훈련 10시니까 그럼 약속 시간에 와야 되는 건 9시였던 거죠. 근데 덴벨레가 10시 15분에 온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 뭐 좀 정신 나간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훈련장에 늦게 온 거고 덴벨레는 이제 2018-19 시즌에는 아예 이제 늦잠 자느나 훈련을 아예 못 왔던 적이 있대요. 아예 늦잠 자느냐고 훈련을 아예 통으로 빠진 적이 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 이거는 뭐 잠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불성실하다고 해야죠. 왜냐면 이제 덴벨레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너무 이제 뭐 스페인에서 거주하는 게 외롭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게 또 친구를 데려오면서 친구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 거야. 난 근데 그 금전적인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는 뭐 뭘 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얘랑 같이 이제 주려고 이제 스페인 온 거니까 그래도 벌어진 게 있어야지. 뭐 놀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돈도 못 벌고 얘가 돈을 많이 버니까 좀 이제
뭐 뽀찌라기엔 그렇고 그냥 좀 이제 뭐 친구인데 고용한 거지 그냥. 친구인데 고용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나랑 좀 이제 같이 좀 뭐 이제 놀아주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은 내가 좀 그거에 맞게 상응하는 이제 금액을 지불할게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지불해서 데려와서 지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랄까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얘가 훈련장 갔다 뭐 하겠어요. 그땐 더 어렸을 텐데 지금보다. 지금 이제 23살이면 그땐 21살 이랬을 텐데. 그냥 게임 맨날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뭐 이제 좀 음식 같은 거 좀 그래도 선수니까 좀 이제 뭐랄까 좀 가려 먹기도 하고 챙겨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나이 때는 막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싶고 막 좋은 이제 좀 선생이 안 좋은 음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 좀 이제 칼로리 높은 좀 몸 관리해야 되는데 항상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계속 늦게까지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늦게까지 자다가 훈련 늦고 한 거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때 지각했던 거 이제 다뤘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늦어가지고 네. 그 당시도 이제 좀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혼났는데도 못 고치는 거 보니까 뭐 좀 네.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피오렌티나가 이 피용텍 영입에 관련해서 이 베를린 팀에게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피오렌티나가 헤르타 베를린에게 피용텍에 대해서 문의했으며 피오렌티나는 이제 한 시즌 임대 쓰고 그 다음에 영입 옵션이 있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베를린은 안 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팔지 않을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2,500만 유로 340억에 팔겠다 이런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안 팔 건 아니고 팔 건데 임대고 나발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340억 주워와가지고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민 중에 있는 거겠죠. 네. 라치오는 루이스 알베르토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리버풀에 있긴 했었지만 리버풀에 나가가지고 너무 잘 돼서 네. 뭐 사실 루이스 알베르토 이름만 알고 있었지 그냥 리버풀에서도 이제 본 적도 없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사진은 봤어요. 사진은. 그리고 이제 본인도 리버풀에서 뛰었던 시절 회상하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뭐 경기를 뜰 수 있을까? 나한테 기회가 올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좌절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는데 라치오 와서 이제 완전 얘를 살려준 거니까 얘도 그래서 라치오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워낙에 또 핵심 선수로 잘 발전했기 때문에 성장했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이 팀을 위해서 아주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잘 돼서 다행이고 항상 말하지만 축구 선수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에서 많이 뛰면서 본인을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고 본인의 커리어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라치오 가서 10번 달고 있는데 심지어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인터밀란은 현재 토트넘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인터밀란은 아직 토트넘에게 슈콜리니아르를 향한 정식 오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은 적절한 가격이라면 슈콜리니아르를 판매할 것이고 토트넘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상황은 진전되고 있고 이적 시장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협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처음에 이 슈크리니아르 영입하는데 3,500만 유로, 480억 정도면 얘를 데려올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인터밀란은 6천만 유로, 820억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480억이랑 820억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니 이제 뭐 우리나라 금액으로 차이라면은 한 340억의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터밀란이 슈크리니아르를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유로 680억까지 가격이 다운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토트넘은 이제 포체티노 있을 때 영입했던 후안 포이스를 1,000만 유로 정도에 일단 판매하고 뭐 일단은 그 금액과 함께 더불어 48시간 이틀 안에 슈크리니아르에게 제안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 거라고 해요. 기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고민을 해볼 거라고 하고, 네. 이미 토트넘과 슈크리니아르는 개인적인 협상, 그러니까 슈크리니아르가 연봉으로 500만 유로 그리고 계약도 5년 계약 맺는 거를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 있는 상태라고 하며 원래 슈크리니아르가 이전부터 말했던 내 꿈은 인터밀란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지만 지금은 슈크리니아르도 삔또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네. 인터밀란에 남는 것보다는 팀을 떠나서 토트넘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 금액을 일단은 토트넘에 맞춰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 보니 이거 시간이 진짜 없는데 뭐 어차피 살 거면은 뭐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는 것보다 살 건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막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가격에 약간 선빵 치는 거죠. 일단은 토트넘도 인터밀란 상황을 아니까 지금 슈크리니아르가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을 아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도 쟤네가 꼭 슈크리니아르를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인터밀란도 자세를 굽히지 않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다음 소식은 리옹 회장이 바르셀로나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데파이에 대한 영입을 뭐 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들이 오고 가지 않고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면 없던 것을 하겠다. 이 이적 관련되어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듣고 뭐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던 걸로 하겠다. 우리 그냥 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옹 회장인 장 미카엘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게 데파이 영입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데파이는 바르셀로나가 10월 5일까지 이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미카엘 회장도 데파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영입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전달했고 했는데 그 전달만 하고 이번 금요일까지 데파이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데파이는 리옹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시즌 우리가 그냥 데파이 쓸 거다. 왜냐면 이번 금요일까지 데파이를 영입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데파이를 팔았을 때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시간이 없는데 너무 촉박하다. 정말 우리의 마지노선은 금요일까지다. 이렇게 말해놓은 상태고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 그 금요일까지 뭐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파이가 이제 왜냐면 쿠만은 국대에서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국대에서 이만한 애가 없다라는 걸 또 아니까 그래서 데파이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쿠만이 감독이니까 뭐 감독이 원하면 뭐 또 맞춰주는 것도 또 네. 맞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도 뭐 데파이가 뭐 바르셀로나와 링크 뜬다라는 게 좀 와 씨 세월이 좀 변했구나 하긴 하지만 네, 이해는 합니다. BBC 사이먼 스톤 기자가 전하길 맨유가 이 포르투의 텔레스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포르투와 알렉스 텔레스 협상 중에 있으며 솔샤르 감독은 왼쪽 풀백을 강화시키고 싶어하고 텔레스가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르투는 텔레스를 판매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일단은 맨유가 이제 텔레스 이적료로 1,800만 파운드 270억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뭐 텔레스도 계속 그냥 링크만 그냥 주구장창 첼시랑도 났다가 왼쪽에 뭐 알바 서브로도 났다가 맨유랑도 났다가 막 아무 주구장창 네.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맨유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맨유도 지금 계속 왼쪽 풀백하고 링크 안 뜨는 건 아니에요. 뜨고는 있어요. 네.
뜨고는 있기 때문에 조정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 열렸던 리버풀과 아스날 경기의 평점을 스카이스포츠에서 발표했는데, 이날 경기 결과가 3대1로 결국 리버풀이 승리를 했죠. 알리송은 선발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뭐 부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딱히 뭐 지금 알리송은 이제 부상에 큰 여파 없이 선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아놀드도 8점, 네. 그리고 8점 2명이네. 아스날. 이 경기를 제가 보려다가 볼까? 하고 그냥 이제 떼가지고 TV 켜볼까 했는데 펜코에다 그 리모컨에 전화를 누를까 하는 타이밍에 바로 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고. 로버트슨이 개짓거리가지고 먹겠다 해가지고 잤어요 다시. 네. 볼까 하다가 그 움짤 봤지. 로버트슨이 앞으로 발을 내밀었는데 공 뒤로 가가지고 라켓트가 하나 주워 먹은 거. 네. 안 보고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이제 봤죠.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 스포츠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이제 네이버 스포츠가 아니라 유튜브로 스포티비 거 가면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로 못 봤어요. 왜냐면 유튜브로는 좀 나중에 올라왔고 저는 그때 이제 해외 버전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이른 초저녁 때쯤에 유튜브 버전으로 하이라이트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댓글에 하이라이트도 왜 바로바로 안 올라오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랄까 좀 이런저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무튼 네. 유튜브로도 오지만 조금 늦게 올라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날 경기를 이제 좀 저는 긴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알리송이 지금 8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송이 8점이냐면 라카제트가 1대1 상황을 정말 꽤나 많이 받았고, 그래도 공격수로 하면 이걸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알리송이든 누구든. 근데 그게 알리송하기 너무 막혔어. 알리송이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넣어줬어야 되는데 공격수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 넣다 보니까 3대1의 스코어긴 했지만 알리송이 넣을 걸 넣었다면 무승부를 했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근데 경기 자체는 리버풀 훨씬 더 공격도 많이 했고 좋았던 찬스도 많았는데 이제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역습적인 상황에서 아스날도 되게 컴팩트하게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서 정말 그래도 확실한 찬스도 정말 있었는데, 그걸 라카제트가 그래도 이거는 진짜 그래도 넣어줬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좋은 찬스였는데 그걸 너무 못 넣더라고. 어떻게 못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될 정도로 좀 못 넣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유튜브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려다가 안 보고 자니까 3골을 그 이후에 넣었더라고. 보고 잘걸.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뭐. 이 스카이 스포츠 기사를 보면은 그 인터밀란이 슈크리니아르를 판다면, 토트넘을 판다면 인터밀란은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를 영입할 거라고 합니다. 슈크리니아르가 인터밀란을 떠나게 된다면 인터밀란은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를 데려올 것이고, 그 밀렌코비치를 놓친다면, 만약 얘마저 못 데려온다면, 얘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피오렌티나가 너무 기간이 우리도 촉박해서 이게 못 판다 하면 이제 인터밀란은 스몰링, 맨유에 스몰링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해요. 네. 스몰링 데려오고 슈크리니아를 파는, 멋져. 멋져. 여러모로 콘테는 멋져. 이 과감성이 대단해. 도전 정신과 과감성이 장난 없어. 멋져.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선수 또는 이제 스태프나 멤버들 중에 10명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최신 검사에서 발견이 됐고, 지난 3주간 이제 많이 나와봤자 5명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 16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일단 선수가 몇 명이 됐는지, 스태프가 몇 명인지는 안 밝혔고, 10명의 양성 반응자들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이 10명 중에 3명은 일단 웨스트햄에 관련된 사람들이래요. 선수건 그쪽 뭐 스태프건 일단 나머지 7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영국 쪽에 그 이야기도 다 밝히더라고요. 결국에는 며칠 뒤에 뭐 우리 팀에 누가 양성자가 나왔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다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은 확정 판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아레즈가 현대차 투싼을 선물 받았습니다. 수아레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 선물로 현대차 투싼을 제공받았으며, 수아레즈가 최근 거취를 옮겼는데 6년간 활약했던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수아레즈는 이곳에서 등번호 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뛸 것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에 새롭게 합류한 수아레즈에게 현대차 신제품인 투싼 N 시리즈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하며, 현대차 스페인 지부 역시 수아레즈에게 투싼 차량을 제공했고, 이제 수아레즈가 잘 타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아레즈가 예전에 산타페 타고 있는 거 사진이 있는데 준비했습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수아레즈는 과거에도 현대차를 애용한 바가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리버풀에서 활약했을 때 현대차에서 만들었던 산타페를 타고 마트에서 쇼핑하던 사진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수아레즈가 입단 선물로 현대차를 받은 이유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제 스폰서십 때문에 또 받은 이유도 있다고 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현대 자동차가 지난 2018년부터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후원 계약을 통해서 2021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된 이제 뭐 이제 팀 복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훈련복 이런데, 그런데 소매 현대 그 자동차 로고가 새겨지게 되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고, 홈구장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광고판에도 현대 자동차 로고가 노출이 됩니다. 말씀하신 저 H김님이 말씀해주신 수아레즈가 리버풀 시절에 그 탔던 산타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디서? 여기. 이게 이제 리버풀에 뛰던 시절 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와서 이 산타페 트렁크에다가 이제 쇼핑한 걸 넣는 거죠. 저 때는 자기가 샀겠지? 저 때도 왜 산타페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무튼 뭐 산타페를 탔고 그렇게 쇼핑하는 사진이 찍혔던 사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발표한 올해 영입생들 중에 이적한 선수들 중에 지금까지의 베스트 11을 이제 선정한 거예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시면 이제 마르티네즈, 아스날에서 아스톤 빌라를 이적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골키퍼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레스터에 있는 지금 티모시 카스타뉴인데 얘는 아탈란타에서 이적해온 선수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프랑스 릴에서 아스날로 이적했고, 나단 아케는 본머스에서 맨시티로, 그 다음에
자말 루이스는 노리치 시티에서 뉴캐슬로 최근에 좀 부상을 당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의 알칸타라는 미넨에서 넘어왔고요. 이제 에버튼의 투쿠레는 와포드에서 이적한 거고, 에버튼의 알랑도 나폴리에서 에버튼으로 이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진으로 가면은 하메스가 레알에서 에버튼으로, 이제 그리고 오른쪽에 아스날의 이제 윌리안이죠. 네, 윌리안은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했고, 가운데 중앙의 공격수는 칼럼 윌슨, 이제 본머스에서 뉴캐슬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에선 베스트 11 영입생을 또 선정을 했더라고요. 나름 뭐 지금 라운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냥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거나 아니면 경기를 뛰는 선수들 위주로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아케 같은 경우는 사실 뽑혀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딱히 뭐 수비수가 이적한 게 또 없어가지고, 네, 중앙 수비가. 이렇게 또 베스트 11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뭐 저번에 맨날 락사를 언급하는데 락사에 뭐 지분 있으세요? 혹시? 뭐 아니, 락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락사 언급할 때마다 락사 뭐 하는데, 락사 혹시 지분 있으시거나 운영자시거나 아니면은 뭐 운영진이거나 하면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내 닉네임도 알려주려 했지. 운영진이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뭐 왕관 같은 거 쓰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네, 올려주시는 축구 소식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네,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오늘도 유튜브에서 채팅 참여가 아주 좋았어. 유튜브가 이 채팅 참여가 좋아. 아, 락사 뭐 지분 있으시냐고요? 궁금해서. 아, 락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락사 뭐 주문처럼 외워 맨날 마지막에 저분이 항상 락사. 운영진이면 말 좀 해주세요. 제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쓱 이렇게 한번 밀어볼게요. 좀 그 뭐죠, 우수연인가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네, 맞으면.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또 조던 H들을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뭐 좋아요까지 욕심이지 그거는 오바지 오바. 네, 그래서 또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오늘 또 유튜브 또 카카오 채팅 참여 활발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트위치도 채팅 참여가 적재적소에 들어오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점점 엄청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하고 트위치가 조금씩,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정말 간헐적 단식이지만,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또 채팅 참여도 잘 해주시고, 저는 뭐 오로지 채팅 참여에, 네, 잘 해주시면, 네, 거기서 이제 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인코딩 해가지고, 네. 어제 10분 안으로 영상 2개 잘려서 올라오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안 올릴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삭제를 안 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봤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영상들은 어차피 이제 소리도 그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앞에 들었던 노래 같은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소리가 막히기 때문에, 네, 봐주셔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지웠어야 되는데, 유튜브 그거 올린다고 해서 바빠서 못 지웠어. 미안해요. 네. 그래서 트위치는 안 올리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뭐 트위치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유튜브에서 봐주시는 게 감사하지. 네. 트위치는 봐도 저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슬픈 트위치. 네. 그래서 봐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데, 네, 또 죄송합니다. 네. 바로 못 올려가지고. 인코딩 빨리 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더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꽤 빨리 올라가는데, 유튜브도.
왜냐면 유튜브가 요즘에 뭐 서버 증설을 했는지 뭔가 좀 그래도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전보다. 그전에는 막 진짜 완전 주구장창 느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좀 빨라져가지고,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유튜브, 아니, 트위치는 갑자기 왜 늘은 거예요? 사람이? 다 끝나가는데? 유튜브에서 갔나? 아무튼, 또 너무 감사합니다. 트위치에 고구마님은, 제 최근에 며칠에 방송 키자마자 항상 와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바로바로 또 인사도 해주시고, 네, 기억합니다. 뭔가 그 트위치는 방송을 끝나면, 아니, 유튜브도 그게 되기는 하는데, 둘 다 저작권이 걸려있어. 내가 이제 경기란다. 뉴스 초반에 노래를 들어가지고, 다 저작권이 걸려있어가지고, 네.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작권이 걸려있으면. 그래서, 네. 바로바로 이제 삭제하거나 비공개하고 따로 이제 영상 올리는데, 네. 좀 빠르게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진젤럽소님, 네.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방종하고, 저는 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폭들 쉬십시오. 혹시라도 뭐 이강인 선발이면은, 뭐 그때 뭐 채팅방 하든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때 뵐 수 있으면 뵙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